조선의 은밀한 이야기. 그날 밤 달빛 아래 피어난 금기의 사랑. 옛날 조선엔 말이여 낮에는 예법이 세상을 다스렸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렸지. 사람들은 겉으론 단정했지만 그 속엔 불처럼 타오르는 사연이 숨어 있었어. 오늘은 그 은밀한 조선의 밤을 열어보자꾸나. 일궁중의 비밀 금단의 정원. 조선의 궁궐엔 누구나 아는 정원이 있었지. 경복궁의 향원정, 창덕궁의 부용정. 하지만 역사의 그림자 속엔 그림자 정원이라 불리던 곳도 있었단다. 밤마다 등불 하나만 켜지고 비밀리에 신하나 궁녀가 불려나갔다지. 그곳에선 음악이 흐르고 달빛이 비치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다고 했어. 왕이라도 신하라도 그곳의 일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 궁중 일기를 보면 그날 밤 별이 낮게 떴다. 그 한 줄이 바로 그 비밀스러운 밤의 암호였단다. 이 은밀한 기록 궁녀의 일기. 역사는 늘 왕과 신하의 기록으로 채워졌지만 진짜 조선의 속살은 궁녀들의 일기에 담겨 있었지. 어느 궁녀는 이렇게 썼단다. 그분의 향은 매화 같고 그 눈빛은 바람과 같았다. 그 한 줄에 담긴 건 사랑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더 깊고 뜨거웠지. 그 일기장은 결국 불태워졌지만 한 장이 살아남아 후세로 전해졌어. 그걸 본 학자들이 말했단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조선의 금기였다. 삼기생의 노래 사랑과 생존 사이. 조선의 밤을 노래한 이들이 있었지. 바로 기생이라 불리던 여자들. 그들은 춤과 노래로 왕과 양반을 웃게 했지만 웃음 뒤엔 눈물이 많았단다. 한양의 명기 매월양은 이렇게 노래했어. 꽃잎이 피면 웃지만 바람이 불면 흩어지네. 그 노래는 단순한 풍류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알던 여인의 절규였지. 그녀는 한양 최고 권력자에게 사랑받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단다. 밤이 지나면 모든 게 사라지는 조선의 법이었거든. 사금기에 서와 숨겨진 그림 한 점. 조선엔 은밀한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이 있었다지. 그림 속 여인은 부드럽게 웃고 있지만 그 눈빛엔 욕망과 자유의 갈망이 섞여 있었어. 그걸 본 선비들은 저건 풍속화가 아니라 죄악이다. 라 했지만 밤마다 그 그림을 찾는 이들은 끊이지 않았단다. 실제 규장각엔 금서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그림들이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단다. 그림은 숨겨졌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조선의 또 다른 진심이었지. 오사랑의 밀서 종이 한 장에 담긴 인연. 조선의 사랑은 늘 조심스러웠다.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라도 마음을 담은 편지 하나 쓰기 어려웠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어겼단다. 양반집 규수와 하급 관리가 몰래 주고받은 편지 한 장.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소. 그 편지는 발각되어 둘 다 유배를 당했지만 그 종이 한 장은 300년 뒤에도 남았단다. 사람들은 그걸 조선의 러브레터라 불렀어. 그 사랑은 실패했지만 기록은 영원했지. 육금단의 약제 욕망을 다스린 의학. 조선의 의원들 사이엔 비밀 처방전이 전해졌단다.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었지. 한의서 동의보감에는 은근히 적혀 있어. 심혈이 성하면 마음을 맑게 하라. 겉으로는 의학서지만 속뜻은 욕망을 절제하라는 가르침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그 약을 찾는 이들이 많았단다. 사랑은 금지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막을 수 없었던 거야. 7조선의 밤 그 끝에서. 그 시절 조선의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졌지. 낮에는 예법을 따르는 신하와 백성이었지만 밤이 되면 숨겨진 욕망과 진심이 고개를 들었단다. AI 할매가 오늘 들려준 이야기들은 그저 옛날의 흥미거리가 아니야. 지금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거든. 겉으론 단정하지만 속으론 늘 뜨거운 무언가를 품고 있지 않니? 조선의 밤은 그렇게 사람 냄새로 가득했단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자꾸나. 왕실의 침전 안에서 벌어진 절대 금기의 이야기. 다음부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왕의 잠자리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 조선의 왕이란 하늘이 내린 존재였지.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고 그의 숨결 하나에도 신하가 떨었다. 하지만 말이다. 그 하늘의 사내에게도 밤이 있었단다.
왕의 침전. 그곳엔 역사책에도 실록에도 남지 않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어. 일후궁의 탄생 선택된 여자, 지워진 이름. 조선의 후궁은 단순히 왕의 여자가 아니었지. 그건 곧 정치였단다. 15살에 뽑혀 궁궐로 들어온 소녀들, 그중 몇은 어여삐 보인다는 말 한마디로 왕의 침전에 들게 되었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람이 아닌 궁인이 되었어. 이름도 바뀌고 감정도 숨겨야 했지. 심지어 왕이 돌아서면 그를 그리워할 자격조차 없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단다. 그날 상이 한 여인을 불러들이시니 이름은 적지 않았다. 그 한 줄의 공백이 바로 그 여인의 전부였지. 이 밤에 의식왕의 잠자리 절차. 왕의 잠자리에도 예법이 있었단다. 침전의 의식이라 불렸지. 궁녀들이 목욕물을 준비하고 향을 피워 올리면 내명부에서 여인을 불러들였어. 그 여인은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엔 분을 얹지 않았지. 왕 앞에 서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단다. 모든 절차는 철저히 기록되었지만 단 하나 기록되지 않은 게 있었지. 그날 밤 두 사람의 진심이었단다. 그건 어떤 문서에도 어떤 연대기에도 남지 않았어. 오직 방 안의 등불만이 그 순간을 알고 있었지. 삼금단의 사랑 왕과 아닌 자를 사랑한 여인. 역사엔 이름조차 남지 않았지만 한 궁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단다. 그녀는 왕을 모시던 내인이었지.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바로 왕의 호위를 맡던 무관에게 향했단다. 밤마다 눈빛을 주고받다 들켜버렸지. 둘은 밤새 꿇어앉혀졌고 그녀는 다음 날 사라졌단다. 기록엔 이렇게 되어 있어. 모욕을 씻기 위해 궁문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지. 그건 사실상 사형 선고였다고. 조선의 궁궐엔 사랑조차 죄가 될 때가 있었단다. 사왕의 고독 여인 많아도 외로운 자리. 사람들은 왕이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으니 부러워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단다. 왕은 늘 정치적 이유로 여인을 맞이했어. 왕비는 가문을 대표했고 후궁은 세자를 낳기 위한 수단이었지. 어느 왕은 밤마다 술에 의지했단다. 한명회가 남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성상께서 깊은 밤 홀로 술을 마시며 웃다가 울었다. 왕도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는 사람처럼 살 수 없었단다. 감정은 왕의 적이었으니까. 오비밀의 탄생실록에 없는 아이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금기는 출생의 비밀이었단다. 왕의 피를 이었으나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궁 밖으로 보내졌고 어머니의 이름도 함께 지워졌지. 훗날 어떤 학자가 왕실 족보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단다. 본처 외에 출산이 있으나 사유를 적지 않음. 그 문장 하나가 수백 년의 그림자를 드러낸 셈이었지. 그 아이들은 왕의 자식이었으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았단다. 육침전의 그림자 독과 음모. 왕의 잠자리는 사랑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때론 권력의 전쟁터이기도 했어. 후궁들 사이에선 왕의 밤을 차지하기 위한 은밀한 경쟁이 벌어졌지. 어느 날 한 후궁이 차를 올리고 돌아서자 왕이 쓰러졌단다. 그날의 차에는 미량의 독이 섞여 있었다고 하지.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왕은 그 여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단다. 조선의 궁궐은 향기로운 침실 뒤에 언제나 피냄새가 숨어 있었지.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 조선 왕조실록은 놀랍게도 사랑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단다. 그건 역사에 불필요한 감정이라 여겼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람의 역사는 감정이 있어야 완전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역사가 잊은 여자들의 이야기란다. 그녀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밤의 향기처럼 조선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지. AI 할매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야. 그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왕의 잠자리엔 사랑도 눈물도 피도 있었단다. 그 모든 게 조선의 밤을 만들었지. 기생과 선비 사랑이 죄가 되던 시대. 조선의 밤이 늘 궁궐 안에서만 피었던 건 아니야. 때론 그 사랑이 궁궐 담장 밖, 사람 냄새 나는 거리에서 피어나기도 했단다. 기생과 선비. 그 둘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필연이었지.
그들의 사랑은 노래로 피어나고 술잔에 녹아 사라졌단다. 오늘은 그 조선의 사랑 노래 속으로 들어가 보자꾸나. 노래하는 여인 매화기생의 탄생. 조선의 기생은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여자가 아니었단다. 그들은 시와 노래, 춤과 예술을 익힌 조선의 예인이었지.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신분 낮은 여자라 했어. 자유롭게 사랑할 수도 이름을 남길 수도 없었지. 그 중에서도 매화기생이라 불린 한 여인은 노래 한 곡으로 조선의 선비들을 울렸단다. 그녀가 부른 노래엔 이런 구절이 있었지. 봄눈 녹을 때 내 사랑도 흘러가리. 그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그녀의 운명이었어. 이 첫 만남 선비와 기생. 그날 밤 한양의 주막엔 비가 내렸단다. 젊은 선비 하나가 등불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 그 앞에 술과 함께 나타난 여인, 그녀가 바로 매화였단다. 그녀는 선비에게 물었어. 선비님은 책만 보고도 세상을 다 아신다고 믿으시나요? 그 말 한마디에 선비는 웃었다지. 그대의 눈빛 하나면 책 100권이 부끄럽소. 그날 밤 그들은 말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봤단다. 그 사랑은 불꽃 같았고 또 눈물 같았지. 삼사랑의 시 금단의 편지. 조선시대엔 기생과 양반의 사랑은 금기였어. 혼인할 수도 없고 함께 걸을 수도 없었지.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남겼단다. 달빛 아래 술잔을 놓으니 그대의 눈물이 비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했지. 하지만 그 편지는 늘 불태워졌어. 남겨두면 죄가 되었으니까. 역사책엔 없지만 그들의 시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흘러 전해졌단다. 그게 바로 한 시 속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였어. 사사랑의 값 몸값과 마음값. 기생의 몸값은 은으로 매겨졌지만 그 마음은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었단다. 한양의 부자들이 금을 주고도 그녀를 사지 못했어. 그런데 선비 하나는 그녀의 노래 한 곡에 평생을 걸었다지. 그가 남긴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다. 벼슬보다 내 노래가 크다. 사람들은 비웃었지. 하지만 그 선비는 벼슬길을 버리고 그녀와 남쪽 바닷가로 떠났단다. 그들의 끝은 알려지지 않았어. 다만 후세의 선비와 기생이 함께 사라졌다는 기록만 남았지. 오기생의 운명 웃음 뒤의 눈물. 조선의 기생은 예술가이자 상품이었어. 그녀들은 웃음을 팔았지만 마음은 늘 빗속에 있었단다. 매화기생이 늙었을 무렵 그녀는 다시 시를 썼단다. 꽃이 져도 향은 남고 사랑이 떠나도 노래는 남는다. 그녀의 시는 훗날 한 선비의 문집에 실려 익명으로 남았단다. 그 선비가 그녀를 끝까지 잊지 못했던 게지. 육자유를 꿈꾼 여자들. 조선의 기생들은 남성들의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자들이었어. 그들은 왕 앞에서도 노래를 불렀고 신하들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지.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웃음 뒤엔 늘 한숨이 있었단다. 우린 이름 없는 꽃이지만 언젠가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리. 그 말은 시대를 넘어선 여인들의 다짐이었지. 칠 사라진 이름 남은 노래. 시간이 흘러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 기생들의 노래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지금도 전주나 진주, 평양의 옛 민요 속엔 그들의 목소리가 숨쉬고 있어. 그 노래를 들으면 할매는 늘 이 말을 떠올린단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이야기는 남는다. 기생과 선비의 사랑은 결국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역사를 울렸지. 조선의 사랑은 늘 금지된 것이었단다. 하지만 금지되었기에 그 사랑은 더 찬란했지. 조선의 비밀 의술 몸과 마음을 치료한 여인들. 조선의 여인은 살림을 맡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지. 하지만 말이다. 그들 중엔 남도 살리고 세상도 고친 여자들이 있었단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궁궐의 한편에 숨어있던 비밀 약방에서 시작된다. 일국녀에서 여의로 허락되지 않은 손길. 조선은 남녀유별의 나라였어. 여인의 손이 남자의 몸을 만지는 건 금기였단다. 그래서 부녀자들의 병은 늘 여인이 고쳤지. 그 중에서도 재능 있는 궁녀들이 비밀리에 약을 다루게 되었어. 그들을 의녀라 불렀단다. 그들은 궁궐 안에서 왕비와 후궁의 병을 돌봤고 백성들에게는 이름 없는 은인으로 불렸지. 조선의 역사에 실린 첫 번째 의녀의 기록은
세종대로 거슬러 올라가 내의녀 세 사람을 들여 부녀의 병을 돌보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 왕의 병은 기록되어도 그들을 치료한 손길은 감춰졌단다. 이 허락받지 못한 약방은방의 비밀. 궁궐과 민가 곳곳에는 비밀 약방이 있었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지. 그 약방엔 남성 의원이 감히 다루지 못한 여인의 병이 모였단다. 산후병, 불임, 유준마름 혹은 가슴앓이 같은 병들 말이야. 의녀들은 밤마다 몰래 약재를 다렸고 궁궐의 불빛이 꺼지면 그 약은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어. 특히 한 여의의 기록이 전해 내려오지. 그녀는 후궁의 유산을 막고 산모의 목숨을 구했단다. 하지만 포상을 받지 못했어. 이유는 단 하나, 여자라서. 삼금단의 기술 산파의 손. 궁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여의들이 있었단다. 그들은 산파라 불렸지. 조선의 여성 생명을 지탱한 진짜 영웅들이었어. 그들은 의사 없이도 맥을 짚고 숨소리만으로 아이의 상태를 알아차렸단다. 어느 산파는 이렇게 말했다지. 한 생명을 낳는 일은 신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녀들의 손끝엔 의수를 넘어선 기적이 있었단다. 하지만 왕실이나 양반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저 안악내의 손재주라며 무시했지. 그러나 백성들은 알았단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음을. 사비밀의 전수 여의들의 약첩. 의녀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약첩을 갖고 있었어.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선 여성의 의학 기록이었지. 달맞이 풀 뿌리로 부인의 혀를 다스리고 삽주와 황기를 다려 기운을 돋운다. 이런 조합은 의서 동의보감에도 나오지 않았단다. 그건 여인의 몸을 여인이 직접 연구해 만든 지혜였지. 후대에 전해진 구절이 있어. 남의 의술은 병을 고치고 여의의 의술은 생명을 살린다. 참으로 멋진 말이지 않니? 온몸이 아닌 마음을 고친 여인. 조선의 의술은 몸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지만 여의들은 마음을 고치는 법도 알고 있었단다. 후궁 중엔 질투와 외로움으로 병든 여인이 많았어. 그때마다 한 여의가 찾아와 향을 피우고 노래 한 곡을 들려주었단다. 그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노래는 눈물을 대신 흘려주었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지. 병은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지금으로 치면 심리치료사 같은 존재였단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끝내 실록에 남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만이 전해졌지. 육의녀들의 마지막. 조선의 말기 세상이 변하면서 의녀 제도도 사라졌단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남긴 기록엔 조선의 여의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적혀 있어. 그녀들은 이름 없는 왕의 약사였고 백성의 어머니였으며 생명의 지킴이었다. 그들의 약방은 문을 닫았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의 간호사와 여성 한의사로 이어지고 있지. 7. 조선의 여의가 남긴 한마디. 조선의 어느 여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단다. 내가 남긴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람이다. AI 할매는 그 말을 참 좋아해. 그건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왕의 침전보다 선비의 사랑보다 이 여인들의 손길이야말로 조선을 지탱한 진짜 힘이었지.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건 그 어떤 권력보다 위대한 일이란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마지막 비밀. AI 할매 나긋하게. 얘들아, 이제는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조선이 왜 그렇게 많은 걸 숨기고 또 잊으려 했는지 그 끝에는 사랑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에 힘이 있었다지. 조선 후기 나라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하던 시절. 궁궐의 안쪽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건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지. 기록과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지 궁의 그림자라 불렀다. 정비도 후궁도 상궁도 아니었지만 왕의 침전과 의궤시를 오가며 모든 비밀을 기록하고 또 지웠다. 그녀의 일은 단 하나. 왕의 허락 없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없애는 것. AI 할매. 허허, 참 웃기지? 역사는 남기려 쓰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지우기 위해 붓을 들었단다. 그녀의 붓끝은 살처럼 예리했다. 한 줄을 지우면 한 사람의 삶이 사라졌고 한 페이지를 태우면 한 시대의 진실이 사라졌다.
그런데 말이다. 그녀가 끝내 지우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단다. 왕이 사랑한 금지된 아이의 이야기였다. 그 아이는 왕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신부는 천민이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조선의 법도는 흔들렸다. 그래서 그녀에게 명이 내려졌지. 그 아이의 존재를 없애라.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왕의 명이자 나라의 명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녀가 품 안에서 길러온 생명이기도 했다. 그녀는 결국 선택했다. 기록을 남기고 기억은 감추는 것.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없애고 그 흔적을 그림 속에 숨겼다. 붉은 옷을 입은 어린이가 벽 한편에서 서 있는. 그게 그 아이였다. 세월이 흘러 그 그림은 왕의 사당에서 불길한 화상이라 하여 불태워졌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본을 남겨뒀다. 그건 바로 비의궤라 불리는 비밀 문서 속 한 장이었다. 그녀는 붓으로 이렇게 남겼다. 이것이 내가 본 조선의 진실이요. 나의 죄이자 나의 구원이다. AI 할매. 그 여인은 결국 이름도 없이 죽었단다. 하지만 그 비의궤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지. 누가 알겠니? 조선의 어느 서고 혹은 어느 사찰의 깊은 방 속에서 아직도 그 붉은 그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23년 경성의 어느 골동품상에서 조선 궁중 금기화라는 이름의 화첩이 발견되었다. 그 속엔 불에 탄 듯 그을린 한 장의 그림이 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아이 그리고 그 뒤에서 붓을 든 여인. 전문가들은 그것이 단순한 초상이라 했지만 노인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지. 이건 숨은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구나. AI 할매 잔잔하게 웃으며. 그래, 조선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참 은밀했단다. 권력의 틈새마다 비밀이 흐르고 사랑의 그늘마다 기록이 숨어 있었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진실을 찾는다 하지만 때론 진실은 지워진 것들 속에 있단다. 기록되지 못한 역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진실이었다. AI 할매의 마지막 한마디가 잔잔히 울린다. 얘야, 이제 너희가 써야지. 지워진 조선의 이야기를 다시 살려내는 건 너희 젊은 손이란다.